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핵심 논란이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정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끝난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 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또 증거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시켰고 정 교수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간 정 교수가 받아온 혐의는 크게 세 부분인데 우선 핵심인 자녀 입시 비리 부분에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고교 시절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호텔 인턴, 키스트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모두 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턴 경력 확인서들은 정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이 과정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상당 부분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그간 가장 큰 논란거리였는데요.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른 동양대 상장들과 달리 정 교수가 허위로 쓴 표창장에만 딸의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고 동양대 PC 사용 내역 등을 보면 정 교수가 문서 스캔이나 캡처 파일 등을 다른 문서에 삽입할 능력이 있고 또 직인 파일을 생성해서 표창장 PDF에 붙여서 출력해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위조된 서류들을 딸 조민 씨가 입시 증빙 서류로 내는데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등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 교수의 방식이 구체화하고 대담해진 과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검찰이 주장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에 대해서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셈입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 그리고 증거 조작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운용자인 사모펀드 코링크 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에게 1차와 2차에 걸쳐 준 10억 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판단했지만 조 씨와 횡령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정 교수가 조 씨에게서 WFM 군산공장 가동 관련 비공개 정보를 받고 주식 10만 주를 사들인 혐의, 이 가운데 일부를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은닉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동생과 단골 미용사, SNS 친구 등 3명의 계좌로 차명 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될 당시 재산 등록 의무를 회피하고 이후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인사청문 관련 재산 내역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증거 조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운영 현황 보고서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와 동양대 PC를 은닉하라고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수사에 대비해서 PC 은닉을 공모하고 김경록 씨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 교수는 김경록 씨와 공동 정범이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정 교수의 행위가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